올해 주식시장에서 7트릴리언 달러, 한화로 7천조 원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에 곰이 소풍을 온 것 같습니다. S&P 500은 12월 말 이후 지난 목요일 18% 하락했습니다. 인도의 한 무리의 맹인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물에 마주쳤습니다. 자신이 만졌던 일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만졌는지 서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맹인은 고무통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맹인은 나뭇가지를 만졌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니 이것이 코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로 긴 흐름을 본다면 장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마크 트웨인 말처럼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됩니다. 우리는 지금이 하락 구간의 끝에 가까워졌는가를 질문을 할 텐데요.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평균을 향한 회귀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 폭락과 패닉이 있는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우리는 때로 더 나쁜 경제와 더 나은 경제, 침체와 번영, 불안과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시장 역시 상승하고 하락했습니다. S&P 지수는 몇 차례 하락했지만 투자자들은 대체로 이익을 보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보면 전체 평균이 10% 상승 흐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룩스는 하워드 막스 친구인데요. 투자자들이 삶에 만족할 때 반응 방식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시장에 강력한 지표가 보입니다. 그럼 경제가 강화되어 주가가 반등한다고 예상을 하는 거죠. 저조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연준이 경기를 부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거죠. 이 또한 주가가 반등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석유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수요를 맞춰 나가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고 여깁니다. 이 또한 주가가 반등한다고 예상을 하죠. 석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해서 또 주가가 반등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주가가 반등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저렴한 물가로 상품의 질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하여 주가도 반등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투자자들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지표나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해석은 심리 변화에 따라서 변합니다. 긍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심리가 장밋빛일 때 부정적인 사건은 간과하게 됩니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부정적일 때는 모든 해석이 부정적이겠죠. 100빌리언 달러를 운용하는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회장이자 공동 설립자 하워드 막스입니다. 2017년 포브스 선정 가장 부유한 미국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죠.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남다른 통찰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쓴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곰 시장은 테슬라 장기 투자자를 위한 금강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최근의 매도세가 2023년과 2024년에 최고의 기술 기업을 살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승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업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이죠. 테슬라 5월 14일 금요일 종가 769달러입니다. 저도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총 6주를 매수했습니다. 평당 804달러로 저가를 잡지는 못했네요. 테슬라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 주식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가 줄어들고 자본시장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공급망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테슬라는 1분기에 강세를 보였지만 중국의 단기 혼란과 베를린과 오스틴의 느린 가동력의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과 루시드는 성장보다 비용 통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존 EV 판매 목표는 배터리 재료 가격이
완벽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 금액이 하향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주에 열린 퓨처 오브 더 카 2022 컨퍼런스에서 테슬라가 광산 회사를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한계가 있더라도 해결할 것입니다. 광산 회사를 사려는 것은 아니지만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베일이라는 회사는 금요일 테슬라에 니켈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일은 세계 최대의 니켈 및 철광석 생산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통합 광산 단지 중의 하나인 서브버리와 매니토바의 톰슨 광산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이 광산에는 500만 미터톤의 미개발 니켈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위는 니켈 때문에 머스크를 만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인데요. 첨단 니켈 산업에 대한 논의를 희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블랙의 테슬라 주가 상승 요인 9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가 5월 안에 상하이 전체 공장이 재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안에 트위터 거래가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월 안에 테슬라의 S&P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번째는 8월에 주식 분할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8월에 바이든의 $8,000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여섯 번째는 4분기에 새로운 기가 팩토리가 영국이나 미국 동부에 생긴다는 소식이고요. 일곱 번째는 4분기에 FSD 출시, 여덟 번째는 2023년에 사이버 트럭 출시, 아홉 번째는 2024년에 로보택시 출시입니다. 그래서 6에서 12개월 안에 목표가 $1,500를 제시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8월이 되면 지금 수준의 주가는 충분히 회복되리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